모든 걸 체념한 듯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보며 울면서 말했어요. 규진아, 나도 너 고생하는 거 알아. 미안해. 나도 너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잖아. 이혼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나 너 없으면 그냥 죽는 게 나아. 그때는 정말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필요로 해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그 당시에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혼을 하면 가족도 없는 남편이 혼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걱정에 남편을 품고 함께 어떻게든 빚을 갚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에 남편이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밴드 일을 하면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정도는 매달 주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네요. 정말 바보 같죠? 저도 그때의 저한테 정신 차리고 도망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네요. 아무튼 시간은 정말 쏜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과는 거의 쇼윈도 부부처럼 살았어요. 서로 일한다고 바빠서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10년간 쓸 거 안 쓰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돈을 모아서 저는 결국 남편이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을 다 갚은 후에는 도매에서 사입하는 새벽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10년간 동대문에서 일을 한 짬이 생겨서 그 동네 돌아가는 일에 대해 손바닥 위에 놓고 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빠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대문의 가게를 인수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동대문 빌딩 안에 매장을 갖기는 하늘의 별을 딸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도 많이 없었고요.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간 빚을 갚으며 남편이 활동하는 밴드의 공연은 한두 번 가본 게 전부였습니다. 빚을 다 갚고 한숨 쉬고 있던 시기에 남편이 꽤 규모가 큰 곳에서 공연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공연하는데 꽤 좋은 데더라? 사람도 많이 오지. 나도 갈까? 네가 왜 와? 너 공연 보는 거 싫어하잖아.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탈나는 거야. 그냥 집에서 쉬어라. 예전에는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더니 왜 간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해? 그냥 오지 마. 너 신경 쓸 시간도 없어. 거기 집에서도 멀고. 남편이 오지 말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모르게 티켓을 예매하고 공연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컬하는 여자와 귓속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눈칫밥 먹으면서 일한 경험도 있고 사람도 많이 만나서 척 보면 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난 후에 남편의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와 둘이서 모텔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비록 빚을 갚느라 바빠서 호적이만 부부였지 쇼윈도 부부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려고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에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남편이 쓰던 컴퓨터를 열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에 카카오톡 메신저에 들어가 봤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나눈 밀담과 사진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심장이 너무 뛰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대화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제 메일로 다 보내두었어요. 몇 시간 동안 못하는 술을 마시다가 겨우 제 메일로 보내둔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차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그 여자와 재혼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뒀더라고요. 그 여자도 본인이 5년 동안
내연녀로 살았던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서 빨리 이혼을 하라고 독촉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모르게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재혼을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에 2차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후에는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래봤자 위자료를 얼마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1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에는 충분치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것만 받기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계획을 짜다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운전면허증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임대대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돈을 싹싹 끌어모아서 남편 명의로 5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의 일부를 바로 동대문의 옷가게를 매입하는 데 썼습니다. 당시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저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사장님으로부터 가게를 인수받을 생각이 있냐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유진씨, 혹시 우리 가게 인수할 생각 있어? 유진씨랑 10년 가까이 일해서 내가 유진씨한테 싸게 넘기고 싶은데 나는 우리 아들 유학 때문에 장사 그만하려고 이미 건물도 한 채 있고 어때? 돈 좀 모아뒀지? 그 제안을 저는 덥석 물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인수할게요. 오늘 당장 계약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 어차피 장사하는 지 일주일 됐는데 바로 계약하면 좋지. 그럼 이따가 찾아뵐게요. 저는 대출받은 돈 2억으로 가게 자리를 인수받았습니다. 그 자리가 장사가 잘 되던 곳이고 인테리어도 그냥 해주는 거라서 그 돈이면 싸게 인수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3억으로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빼고 새로 개발된 지역에 어머니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던 한 달의 기간 동안 그 모든 일을 다 해냈습니다. 아직 이혼을 하지 않고 부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아, 우리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어떠니? 그 말을 듣고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야, 왜 때리고 그래? 말로 해. 너 몸집 좀 봐라. 네가 여자냐? 너 웬만한 남자보다 더 힘세.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각자의 삶? 너 빚 갚는데 이런 한 푼 보태준 적 있어? 그 돈 갚느라 10년 동안 내가 삼시세끼 라면만 먹어가면서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이제 와서 뭐? 볼일 다 봤다 이거야? 아 그래. 솔직히 우리 호적이만 부부였지. 거의 남이 다름없잖아. 빚도 다 갚았는데 이제 내 삶 살아야지. 왜? 어디 여자라도 생겼니? 그 밴드 보컬하는 여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토끼처럼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어.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하게? 그래, 이미 알았다니까 더 말하기 편하네. 그 여자 의사 집안 딸이야. 아버지가 유명한 치과의사 원장이고. 그 여자랑 살면 내 인생 앞으로 탄탄대로야. 너랑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일도 없다고. 그래, 알았어. 이혼 서류 줘. 도장 찍어줄게. 제가 침착하게 그렇게 말하자 잠시 당황해하더니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내밀더군요. 여기 오다가 구청 들려서 가져왔어. 잘했네. 재혼은 언제 하니? 너랑 이혼하고 나서 곧바로 할 거야. 걱정 마. 그래, 잘 살아. 저는 웃으면서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숙려 기간 동안
남편은 상간녀와의 재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던 곳에 있던 제 짐을 다 빼서 제 친정엄마 명의로 사둔 아파트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수한 가게에 옷을 사입하고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워낙 장사가 잘 되던 자리라서 제가 인수하자마자 손님들이 문정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에 월 순수익이 1,000만 원에 가깝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정말 금방 돈을 모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숙려기간도 끝이 나고 남편과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혼식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건너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빠르게 재혼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할 지경이었지만요. 그렇게 이혼하고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야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아, 너 어디야? 나랑 좀 만나자. 나 바빠. 근데 오늘은 가게 쉬는 날이라서 마침 시간이 되네. 어디서 만날래? 우리 예전에 자주 갔던 카페에서 만나.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럽거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 알았어. 저는 바로 전 남편이 말한 카페로 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서 할 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너 재혼했다며? 전철을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거야? 유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 빚 다 갚은 거 아니었어? 왜 나한테 빚이 5억이나 돼? 아휴, 멍청한 인간아. 이제 알았니?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것도 알고 나랑 이혼하려는 것도 미리 알아서 너 명의로 5억 대출 받아서 다 썼어. 그래도 되잖아. 내가 10년을 고생해서 네 빚 다 갚아줬는데 그만큼 보상은 받아야지. 유진아, 야 김유진, 너 나랑 이혼해서 나 그 빚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 알지? 재혼한 와이프가 그렇게 부자라며 걔한테 빚 갚아달라고 하면 되겠네. 걔한테는 껌값일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이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와서 제 발밑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규진아, 걔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지 아빠 치과에 사라고 속인 거였어. 걔도 부모 없고 나처럼 고아야. 나 너랑 살던 전셋집밖에 남은 게 없어.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돼? 너처럼 생활력 강한 여자를 버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나도 내가 이해가 안 가. 나 진짜로 정신 차렸거든? 제발 나 다시 받아줘라. 그 5억 빚도 다시 돌려놓고. 제가 아직도 전 남편의 꾀에 넘어갈 만큼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전 남편은 예전에 하던 대로 저에게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나이도 들었고 전 남편의 실체를 다 깨닫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 말에 순순히 넘어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걔가 요란하게 짓네. 뭐 말 같은 말을 해야 대화가 통하지. 야, 너 나랑 이혼하자마자 재혼하고 지금 새 와이프랑 산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냐? 내가 아직도 네 빚 갚아주던 바보 천치인 줄 알아? 이제라도 배짱이지 그만하고 어디 가서 자격증이라도 따서 기술 배워서 돈 벌 생각해. 알겠어? 너 나랑 살면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행복했잖아. 이제라도 고생이 뭔지 알아야지. 유진아, 그 빚 네가 진 거잖아. 네가 해결해. 그 빚이 왜 내가 진 거야? 너 거야. 네 명의로 된 빚이라니까? 그럼 그 돈 네가 갚아야지. 정신 차려. 네 와이프한테 다 불어버리기 전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놔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맷집이 정말 세거든요. 발을 들어서 전 남편의 가슴을 팍 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킥킥거리며 나가 자빠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체정이 확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스 활명수를 열통 먹은 느낌이랄까요? 정말 개운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저에게 연락을 하고 제가 일하던 매장으로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영업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전남편 놈은 깡이 센 놈은 아니라서 경찰의 명령이 떨어지자 제 앞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워낙 도매업체들과의 안면도 두터워서 좋은 가격에 좋은 옷을 구입하기도 쉬웠습니다. 초반에는 새벽에도 일을 나가서 도매상가를 돌며 옷을 사입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도매업체를 발견해서 그곳에서 자주 옷을 구매하며 제 또래의 사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깔별로 주세요. 유진씨, 요즘 장사 잘 돼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유진씨, 언제까지 이렇게 새벽에도 일할 거예요? 건강 좀 챙기세요. 사장님도 저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사장님도 건강 챙기세요. 그렇게 자주 인사를 하다가 쉬는 날에 그 사람에게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저 모르게 먼저 호텔 스파를 예약해 뒀더라고요.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30대 후반이 되고 나서야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스파를 다 마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유진씨보다 나이는 한 살 많지만 저는 유진씨처럼 존경할 만한 사람이 이상형이거든요. 유진씨, 저랑 연애할래요? 근데 저는 사실 이혼한 경험도 있고 요즘에 그게 무슨 흠이 되나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유진씨 전남편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는 것도 알고요. 그냥 우리 친구처럼 가볍게 만나봐요. 내가 뭐 당장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호쾌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부터는 일과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제 취미도 갖게 되고 삶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어머니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저희 어머니와 그 사람의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지금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마침 동갑에 고향도 같은 분들이라서 서로 정말 잘 통하시더라고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미 가족이 된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전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산 아파트는 값이 3배로 뛰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팔고 돈을 더 보태서 한남동에 남산타워가 보이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제 옷가게도 장사에 치명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을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지만 남자친구는 이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거든요. 그래서 도매 장사는 접어도 될 정도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도 저도 아직은 가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쇼핑몰을 차려서 거기서 옷을 팔기 시작했고 거기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전 남편은 아직도 저와 살던 신혼집에 전세로 살면서 재혼한 와이프와 힘들게 빚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도 코로나의 여파로 좋아하던 밴드 활동도 못하게 되고 제 조언대로 중장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부자라고 거짓말을 쳤던 남편과 재혼한 여자도 근근히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전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후회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바친 10년의 청춘 세월을 보상받을 길이 없었을 테니까요. 보상을 받기는커녕 배신감에 치를 떨며
여전히 힘들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 남편이 지금 고생하는 것도 다 자기 죗값 치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본인이 치러야 할 몫의 고통을 지금이라도 겪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전 남편은 열심히 저처럼 10년 동안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가진 빚을 다 갚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맞겠죠? 저는 앞으로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삶에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몹쓸 인간을 만나 덕분에 제 10년 삶이 삭제되었지만 이제라도 재부팅해서 열심히 더 잘 살 날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의 제 삶들도 응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